헌법. 헌법의 구성. 전문, 총강. 전문 이거예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이런 식으로 적혀있는 이게 전문. 일단 잠깐만. 헌법의 기본 개념은 법 중에 국가의 기본 원리를 나타낸 법이다. 그 다음에 원리 나타냈고, 그 다음에 법 중에서 최고의 법이다. 최고의 법이란 건 최강이라는 말이랑 똑같죠? 최강의 법이에요. 최강의 법이 헌법이다. 그래서 이제 헌법을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보면은 이제 대한민국 헌법, 이거는 이제 10호 전부 개정, 이제 개정이 몇 번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전문부터 시작하죠. 전문은 길게 적혀 있는데, 이제 유구한 역사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한민운동으로 계승하고 우리를 타파하며, 우리 아저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헌법을 약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유관리, 오늘은 국민생활과 국민기하고 항구적인 생애평화, 이런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보기 좋은 말들 적어놨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국가의 기본적인 그 아이디어죠.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으로 헌법을 만들었다 하는 그걸 적어놓은 전문. 이 세세한 내용은 이제 사실 암기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헌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이걸 뭐 암기해봤자 어디 쓰겠어. 이제 일단은 전문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총강. 이거 유명하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잘 보이나요? 잘 보이겠지. 그 다음 2조 국민에 대한 요건 법률 정한다. 이런 식으로 쫙쫙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정보, 국민에 대한 요건, 영토 통일을 지향하고 뭐 국제평화, 국제법규, 공무원, 정당 뭐 이런 그 약간 국가의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여기서부터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문, 총강,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여기는 이제 기본권이에요.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으로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 가치 가지고 이제 국가는 그걸 보장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각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건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러니까 평등권이죠. 이건 평등권. 11조는 평등권. 그 다음에 12조는 신체 자유. 그러니까 법률에 의하지 않고 신문이나 구속 이런 걸 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13조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거주의전의 자유를 가진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와 침해받지 아니한다. 통신의 비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식으로 이제 헌법에서 이제 국민의 기본권, 그러니까 권리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특징은 여기 위쪽에 있는 것들은 자유권이에요. 자유권이 뭐냐? 국가가 참견 안 하면 지켜지는 권리가 자유권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신체의 권리, 신체의 자유 있잖아요. 신체의 자유는 국가가 지켜줘야 되는, 그러니까 국가에 의해 지켜지는 자유가 아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켜지는데 국가가 잘못하면 이제 침해되는 권리죠. 그러면은 이 내용은 어떻게 되겠어요? 침해하면 안 된다. 가만히 놔둬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자유인데, 원래 가지고 있는 자유인데 그거를 국가가 침해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자유권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지금 앞에 있는 건 다 자유권이거든요. 예를 들어 거주의전의 자유. 내 맘대로 집 바꿀 수 있는데 그걸 국가가 막으면 안 된다. 직업 선택의 자유. 내 맘대로 직업 선택할 수 있는데 국가가 직업 막으면 안 된다. 주거의 자유. 이것도 뭐 내가 살 수 있는데 그걸 막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사생활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똑같은 이야기예요.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그 다음 재산권은 또 달라요. 재산권은 일반적인 자유권과 좀 달라요. 여기도 보면 재산권은 보장되지만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산권의 특징상 이게 사유재산이란 게 무한하지 않다. 예, 무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재산권이.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제한하기가 쉽다. 기본 자유권은 제한하기 어려워요. 자유권은 이제 예를 들어 신체 자유라고 생각해봐요. 누가 님 구속해가요. 국가에서 막 님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구속해가. 그러면은 연락님이네? 안녕하세요. 헌법이 자신 있어 오셨다고? 오. 근데 이제 오늘 처음 시작하는 거 그냥 헌법 좋은 부분에서 이야기 좀 하고 있어요. 예. 잡아간다 치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 신체 자유를 침해당한 거잖아요. 신체 자유를 침해당했어요. 침해당했어요. 님이 이제 잡혀가면. 맞죠? 왜냐면 난 아무 잘못 안 했는데 내 맘대로 잡아가면 신체 자유 침해됐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침해하기 어렵다고 해야 되나? 침해하면 침해를 인정 잘해준다. 그러니까 자유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진 권리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진 권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침해당했을 때 그 헌법재판소나 이런 데서 인정을 잘해줘요. 아 얘는 이거 기본권을 지켜줘야 되는데 네가 안 지켰다. 국가가 침해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재산권은 이미 내용과 한계가 법률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한하기가 쉽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제 님이 뭐 부자라고 쳤을 때 이제 국민인데 재산권 침해를 당한 것 같아. 당한 것 같아서 헌법재판소 갔어요. 판소에 가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재산권 침해 당했어요 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건 제한하기가 쉽기 때문에 침해 인정을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 국가가 재산권은 제한하기가 쉽다. 예,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이것도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잡고 갑시다. 제한과 침해. 제한과 침해를 잡고 가요. 제한은 뭐냐? 일단은 이제 어떤 자유가 있어요. 신체 자유라고 칩시다. 자유가 있는데 이게 이거는 잠깐만 이쪽으로 가자. 32조 38조 37조 여기다 여기. 이거다 이거. 이게 엄청 중요한 조항이에요. 30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나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물론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지만 제한할 수 있다. 여기에 제한과 침해가 둘 다 나오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제한과 침해를 이야기해볼 수 있는 거예요. 제한은 뭐냐?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라는 목적을 위해 이제 기본권을 어느 정도 막는 거. 그러니까 기본권 행사를 막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가능해요. 가능. 왜냐면 헌법에서 가능하다고 돼 있잖아요.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가능인데 침해는 어떻게 되냐? 침해는 국가안전보장이랑 질서유지, 공공복리도 개헌정립 해놔야 되겠구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건 좀 이따 말할게요. 침해는 이제 그거예요. 헌법에 어긋나는 거. 이제 이거는 헌법에 안 맞다. 그러니까 제한은 둘 다 보세요. 신체 자유가 있어요. 내가 신체 자유가 있을 때 이거를 국가가 막아요. 국가가 막아. 내가 신체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국가가 못 누리게 한단 말이에요. 못 누리게 해. 근데 그 제한인지 침해인지는 이거에 달린 거예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목적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는 정도면은 문제가 없다. 헌법상 문제가 없다. 못 누리지만 문제가 없다는 게 제한이고, 못 누리는데 헌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게 침해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제한과 침해는, 그래서 제한은 헌법상 가능한 거, 침해는 불가능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개념 정리를 해야 된다 했는데
이제 헌법이라는 그거 특성상요. 헌법이라는 특성상 모든 단어나 뜻의 개념 정립을 할 수 없다. 할 수 없어요. 왜? 일단은 헌법이 가장 큰 법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어떤 그 모든 개념을 다 정립하면 이제 하위법에 쓸 내용이 없다고 해야 되나? 하위법이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자유롭지 않다. 그러니까 헌법에서 그 만약에 국가안전보장은 이런 걸 뜻한다, 질서유지는 이런 걸 뜻한다, 공공물리는 이런 걸 뜻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럼 나중에 법을 만들 때 거기에 무조건 맞춰야 되니까 헌법은 좀 자유롭게, 헌법은 좀 대충 적어놨다. 헌법은 대충 적어놔요. 헌법은 대충 적어놓고 이제 다른 법들이나 얘는 바꾸기가 쉽잖아. 헌법은 못 바꾸니까 바꾸기가 쉬운 다른 법들이나 아니면 이제 판례, 그렇죠, 유도례가 있어요. 헌법재판소에 그런 판례,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안전보장이에요, 이거는 국가안전보장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판례에서 만들어진다. 그 개념은 헌법 안에 이 개념이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존재하는 것도 있고요, 존재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은 대충 적어놨다. 포괄적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대충 적었다. 왜냐면 못 바꾸니까 너무 빡시게 적어놓으면 나중에 너무 힘들어서 좀 대충 적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제한과 침해는 이제 알겠죠. 그럼 이제 재산권을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이 말은 잠깐만 어디였어? 재산권 어디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아닌데. 재산권 여기네. 그러니까 내용과 한계 법률로 이건 제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제한을 하면 헌법상 가능이죠. 제한은 헌법상 가능이니까. 그러니까 헌법에서 인정하는 막는 정도가 쉽다. 막기가 쉽다. 그냥 막기가 쉬운데 헌법에서도 인정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막기가 쉬운데 헌법에서도 인정해준다. 이건 이제 사유재산을 무한하게 인정해주면 좀 문제가 많으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이거 내 물건인데 하는 게 너무 세버리면 국가가 뭔가를 하기 힘들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좀 그 신체 자유 이런 것들에 비해서, 자유권에 비해서 좀 제한이 쉽다. 근데 뭐 현실적으로 그렇겠죠. 왜냐면은 내 신체는 국가가 와서 국가도 내 신체는 맘대로 못 하는데, 근데 재산은 이제 맘대로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약간 물론 맘대로 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너무 필요하면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선거권, 공무단임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판을 받을 권리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뭐 구조를 받을 수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개념이 더 나와요. 사회권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보세요. 교육을 받을 권리. 물론 이건 인간으로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죠. 존재한다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만약에 국가가 가만히 놔둔다고 성취되는 권리가 아님. 신체 자유는 국가가 나한테 손을 안 대면은 달성이 돼요. 맞죠? 가만히 놔두면 나는 신체 자유를 누린다. 그런데 교육을 받을 권리는 가만히 놔둬도 못 누려요. 가만히 놔둔다고 내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국가가 교육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마련해줘야 된다. 이게 사회권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이거는 국가가 뭔가를 해야 한다. 국가가 해줘야 되는 권리. 자유권은 국가가 안 막아야 되는 권리. 국가가 막으면 안 되는 권리. 사회권은 국가가 해줘야 되는 권리예요. 근로의 권리.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을 받을 권리는 이제 사람으로서 존재하지만 그거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국가가 그 교육을 받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받게, 그래서 의무교육 같은 게 있는 이유가, 의무교육 등을 만드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사실상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의무교육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 뭐 인간다운 생활, 뭐 쾌적한 생활 이런 거는 그냥 어차피 이 세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할 거니까. 이 국방 의무도 있고요. 그 다음부터 뭐야, 국회라는 게 나와요. 그럼 이거 뭐지? 우리 그러면 여기 기본권 이야기했죠? 기본권 이야기한 다음에 국회가 나와. 국회? 웬 국회? 이랬는데 이제 국회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국회 200인 이상이고 뭐 임기를 정해주고 국회의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적혀있거든요. 여기 국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이제 나중에는 이런 거 외워야 되는데 좀 극혐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국회, 그 다음 또 넘어가 볼게요. 대통령, 정부죠. 정부의 대통령. 대통령은 뭐다? 대통령은 어떻게 선출한다? 대통령은 임기가 어떻게 된다? 이런 것도 적혀있어요.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그 다음에 행정각부, 감사원, 법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마련돼 있다. 그 다음이 법원이죠. 이거는 뭐 법원이 어떻게 돼 있고, 법관의 임기 뭐 이런 게 적혀 있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는 이걸 안 배웠었거든요. 그래갖고 대학 가서 배웠는데, 법을 처음 접한 것 자체가 애초에 대학이었어. 그 사회로 접한 거 말고요. 약간 그 법과 정치? 그거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지방자치. 그 다음에 경제.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헌법 개정. 근데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중요해요. 헌법 개정은 일단 뭐, 그냥 헌법 개정 어떻게 된다. 이거는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니고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여기는 기본권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은 뭔가 딱 보면 뭔가 이질적이잖아요. 헌법에서. 물론 이게 양이 더 많아서 반대로 다른 게 이질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요것들이 이질적이에요, 사실상. 왜냐면은 헌법에 사실한 내용을 규제 안 한다 해놓고 엄청 세세한 내용이 적혀있잖아요. 맞죠? 뭐 대통령이 임기가 몇 년이고 국회가 몇 명으로 구성돼야 되고 이런 막 엄청 세세한 내용까지 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나눌 때 이걸 아예 다른 범위로 나눠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기본권 범위고, 이거는 앞에는 사실 없는 거고,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다. 기본권을 말하는 파트와, 요것들은 이제 뭐라고 하더라 이거? 이름 까먹었어. 어쨌든 이제 그 국가기관 같은 것들의 그 체계라고 하던가? 뭐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그 국가의 기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헌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기본권 파트와 그다음에 이런 그 세세한 그 정부 기관들, 국가 기관들에 대한 설명. 그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다. 이것만 이제 잡고 가시면 오케이예요. 그래서 헌법은 그렇게 나올 거고,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헌법을 하나하나 보고, 이제 기본권을 보고, 통치체계라고 한다. 통치체계다, 통치체계. 그거 통치체계라고 하네, 걔네들을. 통치체계를 볼 건데, 본다. 통치체계는 매우 디테일하고 걔 열받거든요. 약간 암기를 엄청 해야 되고, 무슨 뭐 누구 임기 몇 년이고 막 그런 거 암기하고 해야 돼가지고 극혐인데, 이제 물론 그건 저만 암기하면 되고 이제 님들 암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좋은데, 기본권은 보통 여기는 판례 위주로 가요. 판례.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아까 전에 뭐 신체 자유를 계속 들었는데, 신체 자유 생각해 봅시다. 이제 만약에 이제 오리아제님이 이제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잡혀갔어요. 잡혀갔다. 구속당했다. 구속당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오리아제님은 헌법재판소에 가서 말할 거예요. 나 신체 자유 침해당했으니까 이거 빨리 어떻게 해라. 이렇게 주장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그냥 신체 자유를 가진다. 이걸로 끝이거든요, 사실상. 설명을 읽긴 하지만 이제 별로 내용이 없어요. 신체 자유를 가진다. 이걸로 끝이야.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 이거를 공부한다는 거예요. 기본권은 대부분.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보고
아, 오리아제님, 이거 신체의 자유 제한은 맞는데 침해는 아니에요. 그니까 가서 구속당해 계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거 제한은 됐는데 침해는 아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말이죠. 헌법에 위반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고, 반대로 오리아제님 이거 신체의 자유 침해 당했으니까 신체 자유 당했으니까 구속 풀어주고 그 배상 받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위헌이죠. 위헌 판단. 요거는 합헌.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한 그 사례에 대해서 합헌인지 위헌인지, 이거 신체 자유로 받는지 안 받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게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OX 보면 이제 이렇게 열받을 거니까 슬슬 이제 개 같은 OS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헌법 이야기는 대충 이제 딱 보자마자 이거 역같다고 생각이 들 건데 저도 역같거든요. 한번 해봅시다. 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의 해석 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다. 일단은 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의 해석 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다. 일단은 문장이 3개잖아요. 문장이 3개네. 한번 문장을 따로 적어봅시다. 합헌적 법률 해석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일반 법원이 해야 하는 임무이다. 그 다음에 합헌적 법률 해석은 위헌 심사를 맡는 헌법재판소의 임무는 아니다. 이렇게 3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해봅시다. 봅시다. 구체적 사건에서, 이거는 이제 어떠한 사건을 말하는 거죠. 어떠한 일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리아제가 잡혀갔다. 그럼 그게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법원에 들어갔을 때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들을 하나하나의 일을. 그러면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일에서 법률을 해석하는 것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이다. 사법권이 뭐냐? 사법권은 이제 사법권은 이거 한번 그림으로 잠깐 봅시다. 사법, 입법, 행정, 이렇게 국가는 크게 3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법이 법을 만드는 거, 국회예요. 국회. 보이죠? 보이네. 국회고, 행정은 정부예요.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구간.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가에 따라 나눈 거예요. 법을 만드는 거, 입법이에요. 입법. 법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만들어진 법을 쓰는 거, 행정이에요. 적용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법이 잘못됐는지, 그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는 거. 판단이요, 판단. 판단은 사법, 법원이죠, 얘는. 그러니까 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을 그 사건에 적용하는 건 법원의 일이다. 이 문장인 거예요. 이 위의 문장이. 그리고 이거 맞죠? 왜냐면은 어떠한 법률을 사건에 이게 맞는지 적용되는지 안 적용되는지 판단하는 건 법원의 일 맞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맞아요, 일단. 오케이. 그 다음에 합헌적 법률 해석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일반 법원이 해야 되는 임무이다.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일반 법원. 이거는 법원은 대법원이랑 일반 법원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대법원이 법원 중에 짱이에요. 대법원이 법원 중에 짱인데 어쨌든 이것도 여기는 결국엔 이게 결국 사법부란 말이잖아요. 사법. 법원이다. 그러니까 법원의 임무이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합헌적 법률 해석이 뭐야? 이렇게 나오겠죠. 합헌적 법률 해석이 뭐야? 맞죠? 합헌적 법률 해석이 뭘까요? 이것도 이제 잘 뜯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일단 합헌이 뭐냐? 헌법에 맞는 거. 그러면은 합헌적 법률 해석은 헌법에 맞을 수도 안 맞을 수도 있는 법률을 헌법에 맞게 해석하는 거. 이게 합헌적 법률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법이 있는데 좀 애매하네. 간통죄.
옛날 그 간통죄 듭시다. 간통죄 뭔지 알죠? 그 뭐야, 결혼하고 나서 불륜하는 거. 불륜할 때 이제 이건 지금은 위헌이잖아요. 과거에는 합헌이었고. 그러면 간통죄 칩시다. 이게 이제 가족 생활의 권리를 이제 가족 생활 자유? 뭐였지? 가족? 뭐지 이거? 이거 뭐 때문에 위헌이었지? 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합시다. 그러면 성적 자기결정권은 이라는 헌법상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을 어떻게 할지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간통죄가 성적 자기결정권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러니까 간통죄의 내용을 성적 자기결정권에 맞게, 헌법의 내용에 맞게 바꿔서 해석하는 거는 법원의 임무라는 거예요. 이거 뭐 설명이 아마 잘 안 와드실 건데, 그러니까 헌법은 존재하고 그 헌법에 맞도록 애매한 법조문을 해석하는 것은 법원의 일이다. 거예요. 이거 맞거든요. 일단은 합헌적 법률에서 법원의 의무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의무는 아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의무는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뭘 하냐? 일단 헌법재판소 1회부터 생각해보자. 헌법재판소 뭐 하는 곳이냐? 헌법재판소 뭐 하는데요? 법이 헌법에 맞는지 틀린지를 보는 곳이에요. 판단하는 곳. 어떤 법이 있는데 그게 헌법에 맞다, 틀리다. 이거를 보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합헌적 법률 해석은 법이 헌법에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는 거랑 관계가 없진 않죠. 그러니까 합헌적 법률 해석은 헌법에 맞도록 법률을 보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하면 법이 헌법에 틀렸는지 볼 필요가 없다. 요게 좀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법이 있는데 그걸 헌법에 맞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헌법이 틀릴 가능성이 없겠죠. 법에 맞게 해석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법률이 만약에 오리아제는 밥 먹으면 구속 가능이라고 적혀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적혀있는 법률이 있어요, 만약에. 그럼 이거 사실상 신체 자유 침해잖아요? 아니, 좋은 예시가 생각이 안 나서. 만약에 이런 법률이 있을 때 이거 신체 자유 침해로 보이잖아요, 지금. 그럼 이거 헌법재판소 가면은 이거 신체 자유 침해다. 왜냐면은 밥 먹는 건 당연히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것만으로 구속하면 신체 자유 침해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이걸 이제 만약에 법원에 갔어요. 법원에 가서 법원이 합헌적 법률 해석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게 헌법에 안 어긋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밥 먹으면 무조건 구속이 아니라 밥 먹으면서 위법적인 행동을 했을 경우에만 구속한다고 해석하면 헌법에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법원이. 아니, 이게 밥 먹으면 구속 무조건 한다는 소리 아니고요. 밥 먹는데 위법적인 행동을 하면 구속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은 이거는 이제 헌법에 맞는 법률이 되죠. 그러니까 틀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만 본다고 한다면 맞잖아요, 이게.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합헌적 법률에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이거는 신체 자유 침해도 될 수 있는 가능성 높은데 이거를 신체 자유를 침해 안 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적용을. 그거는 합법인데요. 피자에 파인애플 얹고 탕수육 소스 부어 먹는 거 합법인데, 합법인데. 자유권이에요, 자유권. 예? 어쨌든 그러하다. 이게 그래서
거는 법원의 의무라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될까? 헌법재판소에 만약 가면은 이게 이렇게 해석하면 문제 없어요 라고 할 게 아니라 이건 헌법에 위헌의 여지가 있다 고 보는 게 맞겠죠. 얘네들은 빡시게 봐줘야 되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해석해 줄 수도 있긴 한데 좀 빡시게 봐주는 게 더 좋겠죠. 그러니까 법원의 임무다. 그래서 O일 거야 이거. 아니네? X네. 할 말 없네. X네요. 근데 이제 잠깐만. 사건에서의 법률의 해석 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X 헌법재판소도 합헌적 법률 해석을 X네요. 하는 경우가 있다. X였어요. 근데 어쨌든 법원이 요새서 하는데 헌법재판소도 가능하다. 이거 많이 틀립니다. 이거 헌법은 많이 안 해가지고 많이 틀릴 거예요. 같이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야기 들으면서. 이 이야기 자체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도 이제 만약에 들고 갔을 때 이렇게 해석하면 문제 없잖아요 라고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맞아, 그랬던 것 같아. 내가 말하면서 이게 아까 전에 살짝 봤을 때 O였던 것 같아가지고 O처럼 말했는데 아니었네. 실수. 하하. 좋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또 나왔네요. 합헌적 법률 해석은 규범 통제 가능해서만 문제되며 대체로 규범 통제를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면 이제 합헌적 법률에서 알았어요. 근데 규범 통제라는 또 개같은 단어가 튀어나죠? 이게 뭐냐? 규범이 뭐예요? 어떤 지켜야 되는 규범이거든요. 그러니까 규범 통제라는 건 법에 의해 통제되는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합헌적 법률 해석은 법에 의해 통제되는 과정에서 문제된다. 그 말은 맞을 수 있죠. 왜냐면은 법이 합헌인지 아닌지를 보는 게 이제 합헌적 법률 해석이니까. 근데 규범 통제를 강화한다. 이걸 봐야 돼요. 규범 통제라는 거는 어떤 법에 의해 통제되는 거니까 헌법에 틀리면, 헌법에 맞지 않으면 바로 위헌 때리고 법 바꾸는 게 규범 통제가 강한 거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 딱딱딱 들어맞아야 규범 통제가 강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틀리면 이거는 바로 위헌이다 이러면서 무조건 헌법에 딱 들어맞게 바꿔야지 이게 규범 통제가 강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합헌적 법률 해석은 안 들어맞을 수도 있지만 이거를 들어맞는 것처럼 보이게 하자라는 이야기니까 규범 통제를 강화하는 기능을 하지 않는다. X예요. 약화시킨다. 맞죠? X. 이 논리가 그대로 적혀 있어요. X 합헌적 법률 해석 법률이 끄고 싶어. 위헌성이 있더라도 우리 껐는데 왜 오디오 껐는데 왜 자꾸 규범 통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을 심사.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하면 위헌처럼 보이는 법률도 합헌적 법률 해석은 주로 정신적 자유의 규제 입법에 적용된다. OX X 합헌적 법률 해석은 경제적 영역에서 나타난다. 클릭 잘해야겠네. 그리고 합헌적 법률 해석은 주로 정신적 자유의 규제 입법에 적용된다. 또 이게 헌법이 문제가 계속 새로 나와서 문제인데 이게 뭔 소리냐? 합헌적 법률 해석 우리 계속 들었죠? 법을 헌법에 맞게 해석하는 거. 근데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한다는 소리는 이제 법이 헌법에 틀릴 여지가 있어도 그냥 넘어간다 소리잖아요. 맞죠? 이 말이랑 똑같거든요. 그런데 정신적 자유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종교의 자유, 그다음에 군대 할 때 했던 거 뭐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같은 건데 요런 것들은 침해하면 안 되잖아요. 엄청 세잖아요. 이게 군입 때도 막을 정도로 센 자유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양심의 자유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자유거든요. 내 생각의 자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걸 막는 거야. 양심의 자유를 막는다는 소리는. 그냥 뭐 종교의 자유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나의 신념을 누릴 자유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엄청 센 자유권이에요. 센 자유권인데
센 자유권에 관한 법이 헌법에 틀릴 여지가 있어도 그냥 넘어간다? 이건 말이 안 되지. 맞죠?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것 같은 법은 절대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위헌을 처리해서 그냥 법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요거는 X죠. 정신적 자유 말고 조금 이런 거 말고 정신적 자유는 너무 세니까 좀 약한 자유권, 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합헌적 법률에서 가능하겠죠. 똑같은 말이죠. 경제적 영역에서 많이 나타난다. 좋습니다. 그리고 합헌적 법률에서 독일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처음으로 행해졌다. 아 이거는 안녕히 주무세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합헌적 법률 독일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처음으로 행해졌다.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 저도 모르겠다잉. 이거는 이제 봅시다. 미국 연방에서 합헌적 법률에서 했다네. 이런 것들은 그냥 암기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뭔가 여기에 대한 뭐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헌법의 상방규범성. 이게 뭐냐? 헌법은 이제 아까 제가 말했듯이 대충 규정되어 있다. 헌법은 대충 규정되어 있어요. 포괄성이라고 하는데 대충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대충 규정되어 있는 그 법의 특성상 상반되는 내용이 적혀 있을 수 있다. 이게 상방규범성이에요. 그러니까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헌법은 있을 수도 있어. 이게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대충 적어놓고 나중에 하위법에서 그러니까 다른 법률에서 이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도 일단 적어놓는 거죠. 적어놓고 이렇게 써먹을 수 있고 저렇게 써먹을 수 있도록 일단은 좀 적어놓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상반규범상 있다고 하거든요. 아마 이런 내용일 거예요. 맞죠? 서로 반대되는 조항 등이 존재할 수 있다. 오케이. 빡십니다. 빡쳐요. 헌법의 기본 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 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 결정 방향을 제시하며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과 국가기관이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있는 지침이 되며 구체적 기본권을 조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봅시다. 헌법의 기본 원리. 이거는 일단 O거든요. O 맞나? O 맞을 거야. X네. 미치겠네. 이거 보면서 봅시다. 헌법의 기본 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 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과 국가기관이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 되며 구체적 이거 위에 거는 맞고 기본권을 만약에 틀린다고 하면은 수 있다. 요게 틀렸을 OX. 거예요.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틀렸을 거예요. 일단 헌법의 기본 원리가 뭐냐? 이제 이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복지국가 원리 뭐 등 이런 것들이랑 신뢰보호 원칙. 이제 신뢰보호 원칙은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나?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뭐냐? 우리 그 헌법에서 살펴봤을 때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도 있죠.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 이야기도 있을 텐데.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정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에서 나오는 건데 이제 헌법에 그 헌법 속에 존재하는 그런 개념들이에요. 헌법 속에 존재하는 그런 가치관. 헌법 속에 존재하는 가치관들이야.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어떠한 기본권을 도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타낼 수 없다는 거죠. 국민 주권인 것만으로 어떤 기본권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만으로, 자유민주주의 원리라는 것만으로 어떤 기본권이 나오지 않는다. 그 세세한 기본권들을 규정을 해야 거기서 기본권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판단할 때 어떤 이제 헌법재판소나 이런 데서 판단할 때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안 맞는 법률이다 라고는 할 수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나온 기본권을 침해한다 라고는 말 못한다는 거예요. 뭐, 의해 나오는 또 약간 논란이 지니까 자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다. 이 헌법이 어렵네. 어려워. 말하기 어렵네. 어쨌든 요런 내용이다. 오늘 간단하게 10번까지 정도만 할까? 빡시네. 이거 뭐야 씨. 아니 오, 됐다. 약간 요령 생겼다. 봅시다. 규범 통제의 기준이 되는 헌법은 현행 헌법 맞죠? 뭐야 이거? 이거 뭐지? 뭐가 복사된 거야 이거? 국민의 기본권의 강화, 확대하는 헌법의 역사성. 헌법재판소의 헌법 해석은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특정한 가치를 탐색, 확인하고 이를 교본적으로 관철하는 작업 등에 비추어. 봅시다. 일단 국민의 기본권의 강화, 확대라는 헌법의 역사성. 존재하죠.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적어놓고 그걸 확대하고 강화하는 과정이었으니까. 헌법재판소의 헌법 해석은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특정한 가치를 탐색, 확인하고 이를 규범적으로 관철하는 작업이다. 헌법을 이제 해석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보는 거는 헌법이 가지는 가치를 보는 거다. 맞죠? 맞는 말이에요, 이 둘 다. 그럼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구체적 규범 통제. 구체적 규범 통제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하겠네. 헌법재판을 할 당시에 규범적 고려를 가진 헌법이다. 구체적 규범 통제가 뭐냐? 어떤 특정한 사건, 사례를 가지고 이제 법적인 통제를 하는 거. 이게 무슨 소리냐? 헌법재판소는 구체적 규범 통제를 따르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오리아제님 가셨지만 이제 오리아제 똑같은 법률이 있어요. 아까 오리아제가 밥 먹으면 구속한다 라는 법률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법률이 존재하지만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헌법재판소에 이제 이거를 제소할 수 없다. 제소는 이제 들고 와서 소제기를 한다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따질 수 없다는 거야. 헌법재판소에 따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법률이 위헌이에요 라고 주장을 못해요. 왜? 그냥 법률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주장을 못한다는 거야. 그럼 주장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 법률에 의해서 실제로 구속될 가능성이 있을 때, 그러니까 뭔가 내 권리가 실제 나의 권리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이거를 따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률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말이 적혀있어. 말도 안 되는 말이 적혀있어. 근데 그것만으로는 헌법재판 따질 수 없어요. 실제로 그 법률을 통해서 이제 뭔가를 할 때 국가가 예를 들어서 국가가 이 법에 따라서 오리아제를 구속하러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이 법률이 실제로 적용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따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법률에 따라서 이제 정부가 날 구속하러 왔는데 이 법률 위헌 아님?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위헌이겠죠. 이건 신체 자유 위반으로 신체 자유 침해로 위헌이다 라고 결과가 나오면 이 법률은 없어지겠죠. 못 쓰는 법률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 규범 통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어야 된다. 그게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야 규범 통제를 할 수 있다 해서 구체적 규범 통제예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행하는 구체적 규범 통제의 심사 기준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 한약의 규범. 이거는 당연히 그렇겠죠. 헌법재판 할 당시에 규범적 고려하지 헌법. 현재 헌법이라는 소리예요. 현재 헌법이다. 현행 헌법이다. 이거는 어쩌면 당연하죠. 과거 헌법을 가지고 갑자기 이제 규범 통제할 수 없잖아. 이거는 아마 이게 문제되는 건 약간 그런 걸 거예요. 과거에 이제 구속당한 사람 있을 때 물론 구속이 끝나면 안 되는데 이제 구속을
쭉 당하고 있었는데 헌법이 개헌되어서 헌법이 바뀌어서 이제 위헌이 되는 경우, 위헌이 되면 얘는 풀어줘야죠 당연히. 위헌이니까. 이때부터는 위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O예요. O가 되는 거죠. 현행헌법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 헌법 해석은 헌법이 담고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에 따른 역사적 사회적 요구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헌법적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 창조 기능 수행하여 국민의 욕구. 헌법 해석은 역사적 사회적 요구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헌법적 방향을 제시하여 헌법적 창조적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적 욕구와 의식의 실현에 알맞은 실질적 국민 주권의 현실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O 같은데요? 약간 그냥 약간 입에 발린 말이잖아요. 헌법 창조 기능, 그러니까 헌법의 방향을 제시해야 되고 국민의 욕구와 의식에 맞는 국민 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건 맞죠? O죠. 틀릴 똥꼬떡지가 없잖아. 헌법상 감사위원회 수는 감사위원회 수가 7에서 11, 5에서 11? 다행이야. 그래도 좀 본 보람이 있었어. 헌법에서는 이제 5에서 11령, 5에서 11명. 이거 감사헌법에서 7명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에서는 이게 뭔 소리냐? 헌법에서는 5에서 11명으로 감사위원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 감사원 법에서는 이제 7명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에 어긋나지 않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헌법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이 하위법이 이런 규정을 두는 게 가능하다. 실제로는 7명은 운영되고 있겠죠,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 수는 200명 이상. 공직선거법상은 300명. 오케이. 이것도 문제 없죠. 헌법에서는 200명 이상이니까 200명보다 높은 국회의원 수를 유지하면 상관없거든요. 국무위원 수는 이거는 기억 안 나. 어떡해. 헌법에서는 국무위원 수. 일단 국무위원이 무슨 개념이냐면 이제 국무회의라는 걸 하거든요. 대통령이랑 국무총리랑 이제 행정각부장 등등이 모여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약간 그 우리나라의 그거에 대해서. 그게 국무회의인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 국무위원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몇 명이야 이거? 15인 이상 30인이야. 15에서 30. 아우. 어렵네, 어려워. 대법관 수는 이것도 기억 안 나는데 어떡하냐. 대법관 수 대법관은 14명. 14명인데? 헌법에 규정 없음. 이거는 생각 못했네. 이제 법원 조직법상에는 14명. 14명이가 맞았는데 헌법에 규정 없다는 기억 못하면 결국 틀리거든요, 이게. 헌법에 규정 없다. 대법관 수는 헌법에 규정이 없다. 대법관 수는 헌법에 규정이 없다. 헌법 개정 절차. 이거 기억 안 나. 어떡해. 미치겠어. 고통이다, 고통. 헌법 개정이 어떻게 되냐. 잠깐만. 대통령이 공포? 일단 기억나는 거 국민 투표 있고 먼저 의회 찬성, 그다음에 국민 투표 뭐 이런 식이었는데 미치겠네 이거. 봅시다 이거 그냥. 끔찍하다. 발의, 공고, 의결, 국민 투표, 공포네요. 발의는 국회 제적 과반수. 제적 과반수가 뭐냐? 국회의원이 있으면 이제 그 있는 사람들이 제적이거든요. 현재 존재하는 사람들이 제적이야. 그 다음에 제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 0이 이제 발의를 할 수 있고, 발의라면 이제 20일 이상 공고를 한다는 소리예요. 우리 이제 개헌합니다. 이렇게 하고, 의결은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의결하는 거. 국회에서 의결하는데 60일 이내 이제 공고한 지 60일 이내 의결해야 되고, 이제 3분의 2 이상 찬성 시 국민투표로 넘어간다. 아니면은 이제 나가리겠죠, 나가리.
국민투표는 30일 이내. 그 다음에 과반수 투표, 과반수 찬성. 그러니까 전체 국민 중에서 과반수가 투표를 해야 되고 그 투표한 사람 중에서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공포돼서 개헌이 된다. 이야기인데 발의 공고 의결 국민투표 공포. 아우 이걸 어떻게 외우냐 정말 또 까먹었네. 이거 그때 한번 외웠었는데. 에휴. 일단은 넘어갑시다.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한. 아까 이거 아재는 우리는 그걸 봤기 때문에 알 수 있죠. 이거 X죠. 과반수라 했잖아요. 제적위원 과반수라고. X. 오케이. 오늘 60일 이내 의결해야 한다. 아까 제가 봤죠? 오케이. 국회 의결은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것도 맞죠? O.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하는 30일 이내 맞죠? 국민투표 맞죠?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과반수 찬성 맞죠? O. 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헌법 개정이 무기명이냐? 국회에서는 이제 기명 투표와 무기명 투표가 둘 다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약간 정치적인 그런 게 센 것들은 무기명 투표를 하고, 왜냐면 누가 정한지 몰라야 되니까. 일반적인 건 그냥 기명 투표하거든요. 이거는 편하니까. 효율. 왜냐면 이거 뭐 손들어서 투표하고 뭐 눌러서 투표하고 이런 경우 많아가지고 국회에서는 다 자기 자리에 뭐 스위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눌러서 투표하고 이러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기명 투표하는 거랑 이것들은 비밀이 중요한 거. 것들은 무기명 투표를 하는데 헌법 개정안은 뭘까? 이거 기억이 안 나는데 헌법 개정안은 기명일까 무기명일까? 헌법 개정 자체에 정치적인 그게 들어가나? 아닐 것 같아. 이거 기명투표 같아요. X. 맞지? 오, 다행이야. 기명투표가 맞네요. 헌법 개정안이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 맞죠? 찬성을 얻고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거권자 과반수. 국회의원 선거권자가 국민투표랑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선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반 국민이잖아요.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 얻어 대통령 공포는 확정된다. 이거는 틀렸어요. X인데 왜 X냐? 맞는 것 같은데 이 확정이라는 게 뭐냐가 포인트예요. 확정은 어떤 법이나 이런 게 딱 뭐라고 해야 되지? 정해지는 거? 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국민투표로 찬성을 얻으면 이게 이제 와서 막 취소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정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확정되고 나서 공포를 하는 거예요. 공포는 이제 알리는 건데, 알리면 법률에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확정은 정해지는 거고 공포는 알리는 건데 먼저 정해지고 나서 알린다는 거죠. 알림과 동시에 정해지는 게 아니라. 왜냐면은 이게 국민투표를 했잖아요. 국민투표를 통해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정은 국민투표 시 찬성 얻으면 된다. 오케이. 우리 한 20까지만 합시다. 오늘 간단하게 하고 금요일 좀 쉽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청원권 이건 잘 모르겠네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 일단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생긴 거는. 뭔가 이거? 맞네요. 저런 건 별로 할 말이 없어. 이제 굳이 할 말이 있다면 여기에 청원을 치면 이제 여기 적혀있네요. 조문상에 적혀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법률 정하는 똑같잖아요. 이거 똑같은 말이 이미 그냥 헌법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 설명할 것도 없고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헌법에 있다. 끝이에요.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 선고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선고가 아니라 확정이에요. 이거 선고랑 확정이 또 달라요. 이제 재판을 가면 너 무죄, 너 유죄 라고 나오는 게 선고고, 선고가 나와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항고 소송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법원이란 건 이제 1차, 2차 하고 대법원 이렇게 한번 우리 3번 3심 제도냐, 3심? 3심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1차 법원 가서 이거 이름 뭐지? 무슨 법원인지 무슨 어쨌든 이제 1차 법원 가서 거기 싸우고 안 맞으면 그러니까 유죄가 됐는데 나는 납득 못한다 하면 2차 법원 가서 또 싸우거든요. 항고라 하죠. 상고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선고는 받았지만 1차에도 선고는 받았지 확정은 안 난 거예요. 확정이 나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내가 항고를 안 하던가 내가 그러니까 불만이 없던가 아니면 대법원까지 가면은 이제 확정이 나겠죠. 대법원에서 말하는 거는 못 바꾸니까. 그러면은 이게 유죄 판결 선고됐다고 해서 유죄로 추정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1차 법 이제 내가 1차 법원에 갔어요. 그냥 1차 법원에 갔는데 법원에서 너 유죄래. 카미코콘 뭐고 피고 카미코콘 유죄 하면서 끝났어요. 그러면은 잉? 이러면서 선고됐는데 내가 유죄로 추정되면 안 되잖아. 나는 아직도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무죄로 봐줘야지. 내가 2차에서도 또 주장을 할 거 아니야. 나는 무죄입니다 주장하려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이 무죄 추정되는 건 확정될 때까지다. X. 그렇죠. 다행히도 좀 본 보람 있네요. 그래도 기억이 좀 나는 거 보니까 새록새록 납니다. 오늘 1시간 정도 했나? 그래도 1시간 했네. 헌법이 좀 빡시긴 해. 일단 오늘 경제학 원래 들으시러 오는 친구분이 있는데 그분이 피곤해서 자러 가신다 해가지고 오늘 좀 급하게 헌법을 한번 해봤는데 헌법을 근데 하긴 해야 되거든요. 저도 이제 헌법을 해야 돼가지고 아마 경제학 끝나고 나면 헌법을 쭉 달릴 것 같은데 쉽지 않네요. 쉽지 않음. 한번 차근차근 해보면 뭐 어떻게 되겠지. 내가 내 기억에만 남으면 되니까. 오늘 봤던 거 몇 개 기억났거든 지금. 뭐 남지? 개헌 과정이나 아니면은 법원의 사람 수는 법원 수는 대법관수구나. 대법관수는 그 헌법에 없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암기가 되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따로 막 보시는 분 없는 것 같은데 예, 차근차근 헌법은 아마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없어도 그냥 내 혼자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학은 약간 가르쳐주는 개념이 큰데 헌법은 이제 제가 공부하는 개념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방송할게요. 봐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